오늘도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서서 툭 튀어나온 광대뼈를 엄지손가락으로 으스러져라 짓이겨 누른다. 뼈가 들어갈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 짓을 몇 년째 반복하는 내 꼴이 처량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잠재울 수가 없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만큼 총체적 난국이다. 사춘기 시절부터 온 얼굴을 뒤덮었던 여드름은 성인이 되어서도 흉터로 남아 울퉁불퉁하고, 남들보다 비대하게 발달한 하관과 넙대대한 얼굴형은 아무리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애써도 가려지지 않는다. 언젠가 지나가던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뱉었던 두꺼비 같다는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무너져 내리게 한다. 내가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된 것도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가 망설여지고 누군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 마치 내 못생김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숨이 턱 막혀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는 나 같은 여자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자 구세주였다. 합법적으로 마스크를 써서 이 끔찍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어도 주눅든 눈빛만큼은 가려지지 않아서 사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조차 내겐 여전히 공포다. 세상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내면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건 다 가진 자들의 기만일 뿐이다. 단 한 번이라도 예뻐봤기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봤기에 부릴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오는 역겨운 기만 말이다. 유튜브 쇼츠만 봐도 그렇다. 정작 콘텐츠 내용은 뒷전이고 댓글창은 온통 연예인들의 소멸할 듯한 머리 크기, 직각 어깨, 흠잡을 데 없는 비율을 찬양하는 글들로 도배가 된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나오면 게으르다느니 자기 관리를 못한다느니 맹비난을 퍼붓는 게 이 세상의 진짜 얼굴이다. 잘생기고 예쁜 것들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사랑받고 돈을 벌고 기회를 얻어가는데, 나 같은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는 철저한 패배자다. 누구는 예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는 마치 인터넷 세상 뒤편에 숨어야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예쁘건 예쁘지 않건 여자라면 누구나 채워져야 할 사랑의 그릇, 그 크기는 똑같다는 것을. 사랑은 곧 관심이다. 예쁜 애들은 그 관심을 현실에서 차고 넘치게 받으며 자존감을 키우겠지만, 나 같은 여자들은 현실에서 받지 못한 그 관심을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구걸하듯 채우고 있다. 그래, 인정한다. 나는 열등감에 쩔어 있다. 예쁜 여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흠집을 내려고 악플을 달고 현실에는 있지도 않은 남자 이야기를 지어내며 허언증 환자처럼 군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꼬일 대로 꼬였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예쁜 친구들이 남자들에게 대접받고 헌팅당할 때 바로 그 옆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거나 분위기나 맞추는 시녀 노릇을 수없이 하다 보면 성격이 비뚤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걔네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피해의식이라고 치부하겠지만 나는 그들이 누리는 그 당연한 호의가, 그 친절한 미소가 미치도록 부럽고 질투나서 견딜 수가 없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에게만 보여주는 그 따뜻한 눈빛과 태도,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소개팅은커녕 고작 알바 자리 하나를 구할 때조차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 더러운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 상대방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낀다. 사람들은 내 내면을 보기도 전에 외모라는 첫 번째 관문에서 가차없이 나를 탈락시킨다. 그러니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나가지 않는 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다. 그러니 제발 인터넷에서 악플 좀 달고 폐악질 좀 부린다고 해서 나를 너무 욕하지 마라. 이렇게라도 내 결핍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미쳐버릴지도 모르니까.